앞선 소음인 시험관 8차 실패 후 자연 임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트로겐이 낮으면 자궁 내막이 덜 자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초음파상에서 이러한 자궁 내막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궁 내부에 보이는 자궁 내막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듯이 크게는 배란을 전후해서 증식기와와 분비기로 나눕니다. 이는 난포기와 황체기라고도 합니다. 증식기는 난포기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배란을 전후해서 난포기와 황체기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만약 28일 기준으로 월경할 때 또한 난포기, 즉 증식기는 초기 증식기와 후기 증식기로 나누어서 각기 6일과 10일 사이와 11일과 14일 사이로 나눕니다. 초기 증식기는 월경 이후에 자궁 내막이 자라나는 기간입니다. 아직 미성숙된 자궁 내막이 가운데만 하얀 줄이 보이고 주위에 삼중 라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같이 흰 줄이 보이는 것은 월경 기간 동안에 출혈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난포기는 5일에서 9일 사이로 저음형의 후광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궁 내막의 두께가 6mm 미만입니다. 세 줄 사인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후기 증식은 배란 직전으로 소위 삼중 라인이 보이며 아직은 내막이 꽉 차지 않아서 전부 하얗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 더 뚜렷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 가닥의 하얀 줄이 형성돼 있습니다. 배란 초기에는 황체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에는 삼중 라인이 자궁 내막이 성숙이 되어서 하얗게 보입니다. 아래에 더 뚜렷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체기에 들어서면 에스트로겐은 다소 저하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합니다. 만약 임신이 되면은 이러한 프로게스테론이 유지되어서 10개월간 자궁을 이완시키고 자궁 경부를 수축시키면서 태아를 보호하고 탯줄을 확장시켜서 태반에서 태로 이어지는 탯줄의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신이 되면 황체 호르몬이 높아지고 에스트로겐은 낮아지는데 이 둘은 경쟁적 기란 관계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갑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냉수와 온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한쪽으로 틀면 다른 쪽은 줄어듭니다. 온수 쪽으로 틀면 냉수가 줄어들고 냉수 쪽으로 틀면 온수가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을 높이면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들고 프로게스테론을 높이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소음이는 시험관에서 시술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을 주사로 질정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면서 태아 성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에스트로겐이 저하된 소음인들은 이같이 프로게스테론 질정을 사용해도 최소한의 에스트로겐이 확보되지 못하여서 태아가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이 충실하지 못한 태음인의 경우에는 엽산을 사용하면서부터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저하되면서 임신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같이 소음인과 태음인에게 각기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높이는 엽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를 소개하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관에서 자궁 내막의 두께와 임신성 곡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자궁 내막의 두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한번 시험관을 시도한 논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궁 내막은 월경 시작 후 1일에서 5일 동안 저음형이 보이는 것은 월경혈이다. 이 기간 동안은 대부분 내막이 3mm 이하이다. 그리고 초기 난포기에는 6일부터 10일의 기간인데 내막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여서 7에서 9mm 정도가 정상이다. 후기 난포기는 11일에서 14일 정도인데 아직은 내막이 근층과 유사하며 배란 직전에 삼중 라인이 나타난다. 삼중 라인 전에는 9에서 12mm가 정상이고 트리플 라인이 형성되면서 7에서 17mm까지가 가 나타난다. 시험관을 시도하였던 논문으로 모두 40명을 시술하였는데 9mm가 못 미치는 2명은 모두 실패를 하였다. 내막 두께가 9에서 11mm 사이에서는 8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하였고 11mm에서 15mm 사이의 21명은
이 중에 52%인 11명이 성공을 하였다. 그리고 15mm가 넘는 9명 중에서는 44%인 4명이 성공을 하였다. 이를 사상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아마도 11mm 이하는 소음인이나 싱겁게 먹어서 자궁 발육이 안 되는 태음인 경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1mm 이하에서는 10명 중 겨우 1명이 성공을 한 것이니 10%의 성공률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가임 가능한 두께는 11에서 15mm 사이에서 반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마도 엽산이나 프로게스테론 제제에 민감한 소음 태음인이 소음인은 프로게스테론에 태음인은 엽산에 의해서 반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소양인들은 보통 배란기의 자궁 내막 두께가 15mm가 넘는다. 이 중에서 반이 성공한 것도 역시 호르몬 문제이다. 그런데 소양인은 보통 GnRH 아고니스트인 졸라덱스, 고세레린의 소양인 약물이 배란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약이 에스트로겐을 낮추기 때문에 정자가 빽빽한 뮤신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다가 점도가 약해지면서 성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효과는 아로마타제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에스트로겐 억제 효과라. 프로게스테론을 방해하는 에스트로겐이 이 약물로 억제가 되어서 수정 이후에 프로게스테론 유지로 임신이 가능하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